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제가 김진애 의원님 개인 방송도 봤습니다. 라이브 하는 거 들어오셨다면요?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저께 거의 뭐 9천 명 이상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10,000명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네, 어저께 전당대 민주당의 네. 전당대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거 전체에 대해서 리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어저께 이제 솔직히 당원의 승리 아닙니까, 네. 이번이. 네. 그래서 당원들이 스스로 만든 이 이변을 이렇게 자축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놀라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저도 왜냐하면 아하.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거 깔아주시지도 않고 그런데 어저께 요번에 사실 선거가 뭐 당연히 5대 명이고 네. 8대 명이냐 9대 9대 명이냐, 명이냐 뭐 그 차이였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80%대 지지냐 네. 아니면 90%대 지지냐 네. 이거가 뭐 좀 관심이 있었지 크게 논란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은 이제 뭐 논란도 말이 많았고 많았습니다. 중간에 예.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저 투표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토요일 날 서울 거기도 직접 가셨고 봤고요. 네네. 일요일 날도 가셨고 또 라이브까지 제가 참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마 그 현장에 계속 계셨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고위원 선거 얘기 좀 해보면 좀 당원들의 마음이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그래요. 저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하고 네. 당원 조사를 하면은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조금 다들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남은 게 ARS 권리당원,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 여론조사, 30%. 그리고 여론조사. 그 다음에 대의원 조사가 대의원 조사.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의원 조사하고 여론조사도 사실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변이 정봉주 후보가 예. 초반에 1위 돌풍을 가다가 이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 민망할 정도로 저 연설하시고 그럴 때 당원들의 분노 표출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야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어저께 그렇게 결론이 나고 나니까 정말 간발의 0.6% 차이로 이현주 의원이 5위로 올라갔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당원들이 스스로 다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난 며칠 동안에 이제 그 전략 투표를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김민석, 전현희, 김민석, 김병주, 네. 김병주 뭐 연주 뭐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와. 김민석에 대해서는 다들 이건 된 것 같다. 네. 그다음에 김병주도 5위권 안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현희, 그다음에 한준호, 네. 그러니까 이현주. 4위, 5위 하던, 그다음에 6위 하던 이현주까지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표거든. 한 표가 두 표다 보니까 네. 전략적으로 1을 누구 하고 2를 누가 이거 참 이게 1인 놀랍네요. 2표제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예. 그리고 대의원들은 이제 그 한 표가 네. 20표의 효과를 그렇죠. 저도 대의원이었거든요. 대의원 투표할 때까지 고민했어요. 전략 투표를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게 당원들의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전략 그런 투표를 결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전략 투표가 돼 전략 일반 투표가 굉장히 당원 많았던 마음이 것 반영된 같습니다. 거다 이렇게 아니 보는 거 그래서 맞겠네요. 어저께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20%를 못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셨고, 그다음에 김병주 후보도 3위 하다가 네. 또 이제 4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고 그런 거 하면은 전현희 후보하고 한준호 후보는 굉장히 올라갔고. 선전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현주 후보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올라갔고 그 정봉주 의원의 그 발언 같은 게 결국 논란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근데 발언 자체,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가지로 보는데 발언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뭐냐면은 정면으로 비판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담화 비판이라는 뒤에서, 거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요. 두 번째로 더 상처를 준 거는 이걸 해명이라고 나왔는데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 당의 그러니까요. 분란을 일으키는 가령 명팔이라든가 이런 식의 말로 하고 또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인이 가다가 실수도 하고 아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예.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혹시 뭘 잘못했더라도 제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판을 하면은 정면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팔이한 사람이 누구냐? 아. 뭘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뒷담화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 다음에는 상처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 당원들이. 그래서 그만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네. 정봉주 후보가 정치인에게 사실 제일 큰 거는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신뢰 신뢰 아닙니까? 자산이 많이 너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아휴. 그거죠. 뭐 저희 여기도 나왔었는데 또 눈에 띄는 게 전현희 후보가 2위로 약진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살인자 발언이 영향력이 있었다. 그거는 영향력이 있었죠. 저는 뭐 그거는 본인이 실제로 엄청나게 분노에 차서도 했겠지만 굉장히 강성으로 얘기한 거는 뭐 어느 만큼은 전당대회를 의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설화를 일으킨 게 여론조사에서 이거 보십시오. 여론조사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압도했습니다. 압도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예, 예. 원래 정말 솔직히 전현희 최고가 워낙 굉장히 아주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맨날 권익위 위원장 할 때도 예. 아주 사분사분하게 예, 예. 따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었죠. 분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셨죠. 이게 이제 문제가 앞으로 이제 2기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러면 또 서로 또 강한 말씀 하시려고 최고위원들이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전체적으로 톤 조절을 해야 되시는 분이 저는 김민석 수석 최고라고 네. 뭐 수석이란 말은 없지만 네. 뭐 김민석 분은 또 이제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정말 예전보다 더 침착해지셨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침착해지시고 어떤 일이 어떤 설화를 일으키고 언론에 어떻게 비치고 하는 걸 잘 알아서 그런 조율을 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잘 구성됐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전 지도부 그렇다고 저는 몇 생각을 점이요? 하고요. 우리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냥 뭐죠 드림팀, 드림팀 그 정도다. 슈퍼 드림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1기 내각을 우리 굳이 1기 지도부로 하면 비명 반명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완벽한 이재명 사람들 아니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보이는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정봉주 후보도 저는 이재명 사람이죠. 저도 예. 비명이라고 볼 수 없는 예. 분이에요. 본인이 이제 말을 그렇게 하다. 필요한 부분에 이제 예. 좀 서운한 걸 뭐 세게 표시하시거나 이런 거고 워낙 친명이시고 이런 분이라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 구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친명으로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네. 거는 아마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할 거다? 내부에서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지도부는요. 지금 또 특히 향후에 서너 달 이게 뭡니까? 특히 이제 10월달 전당 국정감사 뭐 다 있어요. 이제 국감 정기국회.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저기 뭐 특검 특검 뭐 문제 있고. 있죠. 그다음에 탄핵에 관련된 예.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단일 대우로 예. 나가야 될 때라서 뭐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다. 굉장히 잘 꾸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1극이다 사장하자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수 신문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요. 이거는요. 예. 최고의 리더십. 그렇게 해석해라. 최고의 리더를 갖춘 민주당의 리더십이 확고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 거는 사실은 이제 DJ 이후에 최초거든요. DJ가 맞습니다. 최초였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사실은 DJ 때보다도 더 리더십이 강화됐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의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맞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당내 리더십을 제대로 구축을 못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 굉장히 최고의 리더십을 구성한 단계다. 이런 거가 또 민주당에선 정말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예. 진보는 분열로 또 망한다. 싸우고 비명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맨날 민주당은. 분열로 비명, 반명 반명 뭐 저거 뭐 했는데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거는 계속 있을 텐데 뭐 저는 뭐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게 외부의 적이 강할 때는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외부의 적이 강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당선 직후 영수회담 제안했고요. 네.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한테는 최상병 최상병 특검. 특검 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제가 높이 사는 게 뭐냐면은 이게요. 정당의 대표나 정치의 리더는 국민이 얘기하는 예측성을 그대로 따라가 줘야 돼요. 만약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거를 제안을 한다. 네.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얘기할 게 영수회담 해가지고 맞습니다. 많이들 좀 이걸 좀 가라앉혀다오. 이게 대통령이 얘기해야 될 거를 네.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이 가장 국민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얘기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를 이게 뭐냐면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셔. 저는 어저께 굉장히 또 왜냐하면 보통요 이제 최고로 뽑히고 나면은 사람들 문제가 뭐 좀 새로운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래줘야지 일성이니까, 이런 거에 막 이제 경도가 될 수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사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먹산 이집을 계속 강조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에 따라서 뭐 다 막히고 있어요. 특히 보조 지원금. 25만 원 지원금법도 네. 그렇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됐습니다. 연임을 됐으니까 정치력 같은 걸 발휘해서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모양새면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네. 대립은 대통령이 하고 계시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무언가를 제안을 한 거고 네. 그게 안 되면은 국회가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야당이 크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여당이 네. 용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적당하게 합시다.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합시다라든가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막무가내로 모든 걸 거부권으로만 행사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의 역할은 야당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를 야당이 할 수가 없어요. 풀을 권한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지금도 아하. 이제 야당이 워낙 의석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풀어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거에 있지 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집권 방법이 세력이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집권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합당한 행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력 그래도 발휘하겠죠? 오랫동안 지금 당대표. 아니 지금 뭐 저는 뭐 연속. 경제 부분에 대한 산업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잘 연결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안보 외교 문제. 이거는 이제 이게 뭐 충돌이 안 될 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 관련된 거, 특히 특검에 예. 관련된 거는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곧 김건희 특검이 이게 또 이슈로 드러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조사와 이번에 국감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관련된 지적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예. 저는 야당은 저희는 문제 지적을 명확하게 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거에 있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야당 역할이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 좀 한 개만 더 좀 짚어보면요. 박강원, 박용진 네.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15명이 초일회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초일회. 아니 뭐 요새 일본 때문에 초밥 일제라는 말이 같은데. 별로 안 좋아서 초밥 일본 이런 느낌 들어서. 글쎄 말이죠. 네. 별로 그렇게 초일회? 이름이 좋은 이걸 것 왜 저렇게 같지는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저는 구성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구성이 될 수 있냐면은 네. 이거 10월 달에 또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보통 미리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은 아니지만 네. 이럴 때 이제 뭐 발언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일회 결성하고 뭐 사실 당내는 개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명계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선거가 있으니까 네. 구성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저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경수 저기 같이 하지 않을까요?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이른바 정치 행보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이나 12월쯤 귀국을 하실 텐데 그거에 맞춰서 뭔가 미리 준비를 하거나 네. 뭔가 뭐 힘의 연대를 만들고 싶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15명 이번에 구성하신 분들이 네. 말하자면 정파적으로 어떤 생각을 공유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냥 비명이에요. 비명이에요. 예. 그냥 비명.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사람들. 비명이고 본인의 공천에 관련돼서 못 굉장히 받은 관심 사람들? 있던 네.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뭐 이거는 명확한데 명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도 행보를 좋은 행보를 나가기가 어렵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다. 뭐 우리 총선 봤잖아요. 네. 총선 보면 답이 딱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당 대표 이제 양당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최상병 특검법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본인이 공약 경고를 끝까지 뭐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걸었잖아요. 예, 뭐 지금 무슨 제보? 제보까지 넣어서 하자. 무슨 제보? 예.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최상병에 관련된 제보 그러니까 이른바 이종호 해병대 근데 그거는 그쪽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그거는 별개로 별개다. 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거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니면 실제로 최상병 그쪽에는 구명 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라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다는 건 일부러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뭐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냥 또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만약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만약 공약을 안 지키고 못한다면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벌써 그건 이준석 뭐 끝난 의원이 겁니다.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이준석 머리 빠지게 고민한다고. 이렇게. 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건 당연히 머리 안 빠지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보니까 그런데 저기 아마 이거를 왜냐하면 용산에서의 기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네. 특검 못 받는다 이런 걸 테니까 결국은 이거 넘어서야 되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게 아니 그리고 최소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이것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 적어도 예. 특검 법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당선된 건데요, 어쩌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당의 대표고 예. 그리고 본인이 108석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서 저기 뭐야 의안을 내질 못한다? 이건 무슨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지. 자, 어느 또 만큼 약화됐든.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회 상임위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청문회도 많고요. 저도 청문회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제외하고도 12개 뭐 특검 청문회, 입법 청문회 등등 열렸는데 또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뭐 했지만 밝혀진 게 뭐 있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밝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보도가 좀 안 될 뿐이지 저는 그거 챙겨보는데 보도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후속타로 검찰의 수소나 그게 없어서 특검이나 그렇지. 이게 없어서 그렇지 밝혀진 게 너무나 많다고요. 지금도 저기 되는 게 이제 권익위에 네. 국장 사망 같은 그렇죠. 것도 당장 이게 뭐냐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당장 현안 질의라도 해야 되는데 정무위가 안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만큼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게 워낙 많고 네. 지금 여당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에서 지금 보십시오. 네. 여기서 지금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야당이 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유일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22개가 됐건 앞으로 100개가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해야 문제 된다. 제기를 해야 됩니다.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든지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되는데 야. 국정조사를 지금 막고 있는 게 예. 이게 문제도 국정조사를 하고 나야 예.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특검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넘어갈 있죠. 수가 있어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국정조사가 먼저 시작됐었어요.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사실 진즉할 수 있는 지금 사실 저 야당의 리더십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사실은 공백이었잖아요. 이제 그럼 국정조사 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예. 아마 지금 고민하는 게 예.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시기상 국정감사는 9월부터 이제 정기국회 할 때 하고 그건 당연히 하지만 같이 조사를 같이 한다. 네. 이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조사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지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뭐 얘기하면은 뭐 일단 최성범 특검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디올백은 양평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디올백 그거는 전 특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다 특검으로 넘어가서 해야지. 네.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거는 한동훈 여당 대표도 대놓고 반대도 못할 편이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국힘 쪽의 내부에서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냥 가자. 이거를 해야 우리가 그래도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런 내부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이슈가 확 올라가다가 전당대회 있었죠. 네. 그리고 광복절 지금 뭐 친일 이건 논란이 확 또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친일 그것도 의심하는 게 김건희 특검 덮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이슈를 덮어요. 덮고 계속 덮고 예. 또 큰 거로 덮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죄송합니다. 독립기념관장 예, 김영석. 지금 그리고 가령 경호처장을 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을 인사 문제. 한다든가 예. 이런 문제 하는 게 그게 다 지금 또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덮고 가기 위한 이런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거는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쏠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오히려 최상병 특검은요. 지금 뒤에 있듯이 한동훈 대표가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한동훈 대표의 이 정통성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미래가 없을 것이다. 네네. 예. 그 김건희 이 특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가 좀 없어질 뻔했는데 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어쨌든 간에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제명 요구까지 해버렸어요. 난리를 치면서. 제명도 안 되겠지만 그건 제수처고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제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법정에 나왔을 때 우리 전두환 살인마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국민의 분노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 표현 아닌가요? 정치적 수사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타살, 정치적 타살 뭐 이런 그럼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 살인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느 개인은 그리고 왜 김건희 하나만 해? 김건희, 윤석열 다 했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뭐가 타면 막 뭔가 자동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발작 버튼. 알레르기. 발작 버튼. 그거 오히려 그거 하면서 건희기의 국장급 이분 사망한 거 관련해서 보도가 거의 안 됐어. 제가 기억에 KBS 그러다가 같은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알려진 거죠. 오히려 저는 더 나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원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해준 거 아니냐 이 생각도 전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전현희 최고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보도가 돼서 알려진 거 있고 그리고 권익위의 전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분노의 최일선에 같이 있는 게 근무했다면서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여기에도 하나 더 얹어져서 이게 이제 특검에 가는 이게 그냥 모든 게 디올백에서 파생된 문제 아닙니까? 안 받았으면 될 일이잖아요. 받아가 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갖다가 종교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종교라고 하다 보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지금 이러다가 다들 폭삭 망하지 말고요. 내놓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따끔한 일침 주셨네요. 네네.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리라. 뭐 하려고 하던 다 망할 수 있다라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용산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대통령께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그래도 아마 국힘의 내부에서는 오히려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호하고 발작 버튼 누르다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의 따끔한 일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